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기저기가 다 아파요.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뇌출혈이나 수술을 요하는 골절 등의 외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진단으로 바로 아픈 부위를 찾아낼 수 있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외상이 없는 경우는 통증은 심한데 아픈 부위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의 한의사 설백 서영우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통증이 온몸을 돌아다녀요 인데요. 사고 당일에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밤부터 갑자기 모든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어제는 허리가 아팠다면 오늘은 뒷목이 아프고 내일은 다시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아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는 환자분들은 통증이 돌아다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는 가장 아픈 곳만 느껴지기 때문에 어제는 허리가 가장 아팠다면 오늘은 뒷목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허리, 뒷목, 어깨에서 한꺼번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견디기가 아주 힘들겠죠. 통증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온몸이 다 아픈데 가장 아픈 곳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통사고 났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요 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두통이 심하게 밀려오면 혹시나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생겼나? 내가 머리를 어디 부딪혔나? 검사라도 빨리 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혔다고 한다면 엑스레이 검사 및 브레인 CT를 통해서 골절이나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부 충격이 없으면서 두통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는 뇌출혈로 인한 통증 양상이기보다는 근긴장으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머리가 휘청이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듯이 머리가 휘청한다고 해서 채찍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무거운 머리를 뒤에서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사고로 인해 순간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머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뒷머리 쪽에서 머리를 지지하던 근육들은 긴장하여 뭉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근육의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뒷머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고로 인한 두통은 후두통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뒷머리가 아픈 것이죠. 자, 세 번째, 교통사고 이후로 손이 저려요 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양쪽 손이 저려요. 어깨에서 손까지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찾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과긴장에 의해서 근육통으로 저림 등의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저림은 경추의 신경자극 증상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 디스크 검사를 해보면 실제 손저림이 디스크로 인한 경우를 종종 확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절을 동반한 경추 손상 등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목 디스크 파열로 인한 신경자극 증상이 나타나진 않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는 입원 환자분들 중에 신경자극 증상이 지속되어서 목 MRI 검사를 의뢰해서 확인해보면 디스크 진단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디스크 파열로 인한 급성 염증 양상은 아니지만 퇴행성 디스크가 있고 목 디스크로 인한 신경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더라도 증상이 없이 잘 살고 있다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신경을 자극하면서 신경자극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벼운 경우에는 2, 3개월의 치료를 통해 금세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1년 이상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면서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교통사고 이후로 기운이 없고 몸살이 났어요 입니다. 교통사고는 외부 충격이 인체에 전달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인체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인체의 근육과 인대가 다치면서
근육과 인대가 긴장되고 경직되면서 통증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그 충격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체에 손상된 부위는 다시 인체가 스스로 치료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몸의 에너지 소모가 큰데 이렇게 몸까지 상하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통증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몸도 치료해야 하고 일상의 생활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몸의 기운이 빠지고 몸살이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고 사고가 커서 통증이 큰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이후에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이후로 잠도 안 오고 손발에 땀이 나는 이상한 증상들이 생겼어요 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사고가 난 이후에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요. 손과 발이 너무 시려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요. 등의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인체의 구조적인 부분에 1차적으로 손상을 주지만 이는 또한 몸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인체의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을 일순간 상실케 합니다. 따라서 손발에 땀이 나거나 손발이 시린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은 자율신경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잠을 이룰 수 없다거나 갑자기 심장이 많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많은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몸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나타나는 증상들을 살펴 잘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는 환자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지나치지 않는다 입니다. 불의 교통사고로 아프게 된 몸을 잘 치료받으시고 후유증 없이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